자, 공부합시다. 전반부는 미리 보는 승부조 코멘트와 후반부에는 상문 코멘트 같이 붙여 놓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들만 상문 코멘트 후반부 보셔도 되고, 바쁘신 분들은 전반부만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 또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빨간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매매는 결코 트레이딩을 절대로 심도 있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항시 뿌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자, 전체적인 종목들은 일단 사실을 도출시킬 만한 종목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에는 재료가 나온다고 이슈가 나오고 기술적인 종목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기술적인 종목들은 이미 너무나 다들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종목을 도출시키고 또 어렵고, 재료 이슈 종목들은 요즘엔 특별한 또 재료 이슈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재료를 가지고는 시장이 반응을 나타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보고 종목을 도출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 뿐더러,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하나씩 자기의 트레이딩에 맞는 종목분들로 또 꾸미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이 많죠. 하지만 트레이드라면 날이 굳으나 날이 좋으나 항시 내일의 먹거리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고찰을 하고 어느 방법으로든지 자기만의 밥그릇을 꾸며나갈 연구는 해야 합니다. 꼭 그 점은 잊지 마시고, 아침에 항시 새롭게 뜨는 이슈에는 항시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트럼프가 다시 목리를 뿌리고 있고 관세가 어쩌니 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포괄적인 재료보다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재료를 가지고 한번 시장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종목들을 나름대로 도출을 시켰는데 추석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체리브로 금요일날 상한가를 점상을 유지를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240만원 주 가까이 나기 때문에 점상 종목으로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시간에 의해서 보니까 여기 이지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를 또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팜스토리까지 같이 붙여서 또 상한가를 만들어 놓았고, 샘표까지 또 상한가를 또 붙여 놓았다. 그래 되면 좀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에 과연 일단은 체리브로가 일단은 먼저 끊어줬으니까 자기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끊어줬으니까 일단 얘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애들 시간에 상한가 종목을 추종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이지바이오 같은 애를 좀 같이 올려놓으시고, 이지바이오는 시간에 3%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고 운용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3.9% 올랐군요. 그래서 얘를 좀 붙여놓고, 얘 말고도 팜스토리나 이지홀딩스, 체리브로 이런 애들하고 같이 연관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우라든지 많아요. 하지만 일단 저는 이지바이오를 붙여놨는데 이러한 관련주들을 같이 보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 같이 묶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지바이오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고, 이지바이오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힘이 좋으면. 다음 두 번째로는 금요일날 시장이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장이라고 하죠. 넥스트 거래소에서 시간에서 막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맥크스라든지 대신증권, 여기 대체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죠. 그 말고도 롯데지주, 모아텍, LMS, 일성IS, 조강티어, 대동전자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오른 이유는 상법 그것 때문에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막 급등을 했는데, 과연 상법 수혜주를 월요일날 시장에서도
과연 얘들이 시장을 또 그대로 급등성을 이어갈까? 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여기 신년증권과 부국증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날 대체거래소에서 장외거래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인포바인이 시간의 상가를 가 있습니다. 같은 그 상법 수혜, 계정 수혜 그런 재료죠. 그리고 텔코웨어라는 종목도 역시 시간의 상가를 가 있습니다. 자, 그 외를 빼놓고는 신년증권이나 부국증권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마쳤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신년과 부국증권을 같이 붙여놓고 봅시다. 만약 얘네들이 힘이 좋다면, 상법 계정 애들이 힘이 좋다면 매크스나 대신증권까지도 한번 붙여서 봐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과 부국을 보자는 이유는 그거였고, 이지바이오를 보자는 이유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갤럭시 S26 이제 언팩이 다 됐죠. 만약에 호응이 좋다면 우리는 어떤 줄을 봐야 될까? 보통 갤럭시 26, 25일 보면 보통 반도체 칩셋 미디어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이번에 S26의 특징점이라고 하면 갤럭시 빅스비가 진화를 하게 되죠. 새로운 진화로. 시리와 빅스비의 관계는 참 애매모호한 관계였는데요. 사실은 빅스비는 시리하고 잘 견주를 잘 안 할 정도로 조금 처져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빅스비가 많이 좋은 쪽으로 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삼성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이번에 26의 AI는 퍼블렉시티가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픽스비 쪽에서도 좀 더 강화된 개인 비서식으로 될 텐데, 그럼 온 디바이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온 디바이스 쪽이라면 보통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 그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제주 반도체,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봅시다. 시장이 안 받아주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S26 쪽에 좀 반응이 좋다면 이런 쪽으로도 한번 봐주시죠. ITM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주는 거 좋겠고, 오픈 엣지나 이런 것도 칩스 같은 것도 봐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갤럭시 쪽은 그런 쪽으로 봐주시고, 다음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중건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톡신 관련주죠. 이번에 다시 해제를 시키는 거, 지금 국가 지정 뭐라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불이익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다시 해제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휴젤이나 메디톡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대웅제약 한번 가시끝에는 좀 올려놓으세요. 만약에 이 중에 한 종목으로 뜨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 위에 신시웨이 한번 볼까요? 신시웨이는 내일 변경 상장이 있습니다. 지금이 8,500인가 8,400원 그렇죠. 내일 변경 상장 기준가가 1,680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우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요즘에 증권주가 많이 올랐고 지금 금요일은 보험주나 생명주가 올랐잖아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노려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시간에 1.9%,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우는 시간에 0.9%입니다. 이 두 종목을 놓고 만약에 다시 증권주들이 반등을 준다면 같이 한번 보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신시웨이,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우, 신년증권, 이지바이오까지는 일단 정리가 되었죠. 다음은
바이오톡스텍 유진기업 JW 신약. 이제부터는 기술주로 보죠. 달려가면 붙어야 될 종목도 바이오톡스텍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상가 근처까지 갔다가 20% 맞췄는데 시간에 3.2%. 다시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시가 기준까지 대응을 한다. 다음은 유진기업. 흐름이 참 좋죠. 언제나 우상마을 잘 잡고 하는데 기관들은 그렇게 많이는 넣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시간에 2.5% 올려놨다. 좋습니다. 보합과 시가 잡고 대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JW 신약. 금요일날 9%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큰 파괴적인 힘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관들이 요즘 좀 물량을 좀 잘 넣고 있는 게 눈에 떠여서 월요일에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시간이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시가 기준만 잡고 해주세요. 다음은 여기 일진, 한솔, 동국홀딩스. 얘네들은 다 홀딩스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하나로 더 튀면 같이 다 봐주는 게 좋죠. 자, 보시면 일진홀딩스 6% 정도 올랐죠. 달려가면 붙어줘야 종목이 눈으로 봐도 보이잖아, 그죠? 시간이 1.8%. 단점은 이 세 종목 다 거래량이 약하다는 거예요. 금액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한솔홀딩스. 60 분위기는 좋습니다. 캔들이 점점 더 두꺼워진다는 것은 의미가 좋아요. 시간이 1.6%. 그 다음에 동국홀딩스 시간이 1.7%. 똑같죠? 다 세 명 다 시간에 1%치로 올리면서 분위기는 유사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같은 패턴으로 지불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달려가면 나머지 종목도 똑같이 봐준다. CG메드텍 3령, 한신공력, 삼표시멘트. 역시 기술적으로 봐야 될 종목. CG메드텍 시간에 1.3%. 이왕이면 기관이 손을 대고 있는 걸 봅시다. 시가 기준 3령, 마스가 관련주인지 조선 관련주인지 그런 건 상관없고 역시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 이틀 동안 물량을 잘 넣고 있습니다. 부합 기준과 잡고 대응을 해줍니다. 한신공령, 건축주라고 해서 안 봐줄 건 아니죠. 그래도 금요일에 14% 올리면서 전고점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럼 봐줄 필요성이 있다. 기관들은 그렇게 많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손을 대고 있다. 부합 근처 시가 0.9%니까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겠죠. 삼표 시멘트 달려가면 붙어줘야 될 종목이죠. 시간이 1.1%. 설령 못 가더라도 안 가고 또 음봉으로 쭉 미끄러지더라도 그래도 쏙을 때 쏙더라도 이런 애들을 또 봐줘야 되죠. 만약 삼표가 월요일 약간 발군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수급이 붙는다면 얼른 베일 평택 같은 애들도 한쪽에 딱 붙여놔야 되겠죠. 삼표하고 베일은 항시 같이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캐피탈이 뭐 할 게 뭐 있나 싶어도 흐름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죠. 점점 더 보십시오. 제가 캔들이 두꺼워지는 스타일을 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쪽의 캔들과 이쪽의 캔들은 느낌 차이가 확연하게 나잖아요. 기관들도 조금씩 손을 대고 있네요. 부합 기준과 잡고 급하게 할 건 아닙니다. 한신기계 오르비텍은 원전 관련주로 봅시다. 단지 이 두 종목을 보더라도 추격을 해줘야 될 종목은 우리 기술 같은 이런 스타일 종목, 이런 종목은 계속 추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에 0.2%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단지 한신기계와 그리고 오르비텍은 기술적으로도 또 봐줄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보자는 거예요. 둘 다 시가는 다 높지는 않을 겁니다. 원전 관련주들 금요일날 좀 힘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봐줘야 되잖아요. 원전은. 그리고 LK 삼양, 플루토스, 유진로봇, 제조반도체는 아까 했었고 다 눌림 종목이죠. LK 삼양 지금은 소외받고 있는 2차 전주나 이런 애들 관련주지만은 그래도 시장을 두루두루 구석을 봐야 되거든요. 부합 기준과 잡고 음봉에는 손대지 마시고 땅 했을 때 딱 바로 치기 세워줘야 됩니다. 이런 애를 머뭇거리고 안 가고 있으면 파이죠. 플루토스도 마찬가지. 플루토스도 어제 좀 반등이 나야 될 자리였는데 나지를 못했죠. 시간이 0.9%. 음봉으로 빠진 차례 더 났습니다.
시가 기준가 딱 하나만 잡고 내일 시가 마이너스 1%든 마이너스 2%든 그 시가만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유진 로봇 관련주 요즘 모습 참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봐줘야 될 자리. 부합 기준가만 잡고 합니다. 음봉 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공부할 종목들은 좀 이래 놓았고 추적을 해야 될 종목은 SK이터닉스 이런 스타일 종목. 정규장 차트로 보면 이런 식이라서 쳐다볼 만한 종목은 아닌데 이걸 대책을 해서 차트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만은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이제 월말 구간이구나. 월말 구간이다. 이제 거래 날이 며칠이 없어요. 월말 구간에는 절대 무리한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잘 하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후반부에 상한문 코멘트 참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자, 복귀합시다. 요즘 시장 트렌드를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빠른 태세 전환입니다. 속도가 무척 빠르죠. 조금만 늦게 태세 전환을 조금 늦게 해버리면 한 발이 뒤처지는, 적어도 급등주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길을 지수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중장기 매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도 거기에 맞는 약간의 보상은 받습니다만은 큰 보상은 아니죠. 그것은 꾸준하게 중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좋은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은 항시 우리가 하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의 트레이딩도 그 시점을 빨리 따라잡지 못하면은 항시 소외되고 처지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흐름을 느끼는 것이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흐름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잘해야 되고 조금 더 대세가 빨라야 됩니다. 지금 보험주 지금 금요일 마칠 때는 이제 강세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증권주가 강세했잖아요. 증권주 애들이 뭐 상상이증권의 SK증권, 뭐 하나투자, 현대차증권 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단 하루 이틀 만에 또 바로 바뀌어버리죠. 미래에셋생명,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뭐 이런 애들로 확 바꿔버리죠. 그런 이런 트렌드를 빨리빨리 대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왜냐? 그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급등주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거의 생명입니다. 즉 그 타이밍 안에 많은 수급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 수급이 노는 곳에서 놀아야만이 돈이 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그런 걸 잘 간직을 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깐죽깐죽대면서 그냥 빨갛게 보이는 것만 무작정 쫓아다니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끈끈하게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빨리 움직여야 될 것은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런 지금 현재의 세태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면에 칼을 잘 쥐시고 잘 요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잊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하면서 다음 주 또 매매하기 전에 마인드를 좀 갖추는 시간을 가져보죠. 먼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부터 하나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투바이오부터 보죠. 유투바이오는 금요일날 거래가 정지가 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전거래일에 저희들이 우리가 시가를 공략해서 상가까지 이렇게 붙이는 30%의 수익을 안고 보유한 종목이죠.
물론 절반만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금요일날 매매가 정지가 된 상태라 월요일날 다시 한번 더 볼 수밖에 없죠. 유튜브 아이오는 이 하나의 이 캔들에서 그날 그 60% 수익이 났지 않았습니까? 총 3번의 매매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챙기고 세 번째 공략이 상가까지 가게 되는 기염을 통하죠. 유튜브 아이오는 우리에게 궁합이 잘 맞는 친구고 큰 수익을 주는 친구라 월요일날 현재 시장에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급등 대장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난 지금 현재로서는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면서 트레이딩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도 좋으니까요. 다음은 전거래일에 가져왔던 종은 SK증권입니다. SK증권은 나름대로 제가 좀 생각이 좀 복잡했던 친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날에 상가를 갈 때, 이날짜에 갈 때 좀 많이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엉덩이가 무겁고 그래서 일단 뭐 상매매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싶어서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너무 엉덩이가 무겁고 그래서 더군다나 우선주가 상가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건 좀 매매가 어렵다. 그런데 의외로 그 다음날 바람이 전체적으로 정권주의 바람이 불면서 관심을 너무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도 우리가 상매매로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했죠. 뭐 결론적으로는 당일날 하루 30% 수익은 얻었습니다. 상매매로 가져온 것은 아침에 뭐 시가 30% 29점 몇 프로인가 그렇게 그냥 거의 30%죠. 29점 몇 프로인가 출발했는데 뭐 그 정도 수익이면 상수익으로서 나쁘지 않았어요. 첫날에부터 좀 진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조금은 수익을 더 올렸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또 증권은 그냥은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에서 오는 두 번째의 수익을 못 가져왔던 대신에 데이로 다시 또 진행을 하면서 그 수익을 다시 반대급부로 또 가져놓았죠. 우리가 1750원의 단가를 잡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꼬리를 참 잘 맞췄죠. 수익률은 거의 한 25% 정도 수익률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 먹어도 20% 이상은 먹는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이 수익을 못 먹은 것을 약간 달래주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증권의 상수익도 뭐 한 30% 가까이, 대수익도 20에서 25% 수익이니까 그 정도면 마음을 잘 달래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권우가 풀어지지 않았다면 코를 불러야 될 종목이었습니다만은 정권우가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SK증권은 뭐 하루로 가져온 종목이지만 그래도 50% 이상 나온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정권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를 빨리 더 붙여서 우리가 합시다. 이왕 우리가 이 꼬리를 노려보는 이 장면에서 데이로 진행할 때 하나 더 붙이자 한 종목이 상상이 증권이었죠. 즉 SK증권이 꼬리를 달아주는 그 지점에서 상상이증과 같이 호흡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90원 정도 이 정도 되죠. 약간 위에라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보너스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 추종 매매하는 스타일의 매매는 SK증권이 정권우를 추동한다면 상상이는 또 SK증권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체제적으로는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가만히 SK증권만 쳐다보던 것보다 그래도 상상이증권도 같이 하나의 주모로 해서 보너스 수익으로 12% 정도 수익을 챙겼으니까 뭐 이것은 격가지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종목들 속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수월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상이증권도 SK증권과 더불어서 가볍게 잘 챙긴 것 같아요. 이러한 추종 매매, 그 짧은 순간에 빨리 결정을 내리고 빨리 따라 붙여서 엉덩이에 붙여가지고 같이 다니는 그런 매매 꼭 있지 않습니다. 이건 실전 매매에서 가장 유용하게 자주 쓰이는 패턴이고 그리고 보너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매매니까요.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전거래일에 가져왔던 광동제약은 이날짜 상한가에 들어갈 때 제가 다른 종목 정권주들만 보지 말고
정권주 등을 보지 말고 다른 종목들도 봐야 된다. 그 중에서 광동제약을 딱 꼬집어서 딱 이야기해가지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30% 딱 여기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안착을 못하고 풀어져 버렸죠. 이게 좀 아쉬웠어요. 바로 여기서 안착이 되었다면 훨씬 더 월요일날 조금 더 기대감이 좀 클 텐데 여기서 풀어져가지고 나중에 들어갔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 시장이 이상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광동제약은 아직까지는 다른 어떤 지금 현재의 막 정권주나 보험주에 휩쓸리지 않는 독단적인 재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광동제약은 뭐 30% 아침에 이 땡큐죠. 상 풀어질 때 팔아야 되니까 30% 챙기고 데이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단가까지는 주지는 않았어요. 단가까지 안 주고 이 정도까지 주고 이제 올라가 버렸는데 좀 아쉽습니다만은 계속 추격을 했던 종목이라 상매매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은 그렇게 하자고 했고 광동제약은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30% 수익은 감소했고 재진입해서 진행 중이니까 월요일날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요일날 시장에 가장 핫했던 종목은 원년주였지 않습니까? 한전산업이나 보성파워텍 이런 애들이 먼저 시장을 끌고 올라가 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당히 아침에 일찍 준동을 했고 상도 9시 한 40분 이 시점이죠. 여기서 상한가를 벌써 이제 한번 들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흔들렸죠, 보성파워텍이.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정권주는 크게 준동을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험주나 이런 애들은 정권주 애들이 아예 살아서 움직이는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보성도 원년주도 상당히 조금 애매한 시점이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보성은 우리가 상매매로 진행을 하자고 했고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애를 먹이도 상가에 마무리는 지어주고 해서 끝났습니다.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성을 할 때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SK증권 하면서 상상인을 붙였듯이 보성도 하나를 붙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기술을 같이 붙였지 않습니까? 즉 보성은 상매매로 진행을 되니까 뭐 수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수익을 보는 거지만 당장 당일날에 그냥은 다른 종목을 하나 붙이는 것이 당일 데이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죠. 우리가 13,900원 이 지점 정도 돼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나왔죠. 18% 정도 나왔으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상당히 뭐 나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올라탄 거죠. 이때 우리 기술이 그때 7, 8%대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오늘 고점을 보면 25%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술도 잘 선택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종목들이 많잖아요. 원전 관련주가 한전산업도 그렇고 한신기계도 그때 막 오르고 있었고 이런 사이인데 그중에서 우리는 차라리 산미를 할까 우리를 할까 좀 보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에다 승부를 걸었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보너스 수익으로 우리 기술도 거의 뭐 18% 수입은 나쁜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참 물량을 많이 넣었군요 보니까. 그래서 보성파워텍은 상매매로 가져가고 우리 기술은 당일 수익으로 잘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짓기 매매나 추종 매매는 항시 어떤 매매에 통용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항시 잊지 마세요. 붙여라. 붙여야 산다.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 회복 종목 현대에디엠 한번 봅시다. 현대에디엠은 금요일날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봤던 종목이고 아침에 시가를 5%대를 띄었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관심을 빠져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도 요즘 잘 가는 친구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지 못했죠. 아침에 다른 종목들이 원전 관련주나 뭐 보험주, 정권주 애들 막 움직이니까 결코 또 금요일 날은 기술주가 좀 움직이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7%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갈등은 있었어요. 얘를 꼬리를 볼 것이냐 아니면 만약 상승을 한다면 보합을 볼 것이냐. 근데 마지막 결론은 차라리 시가를 봤단 말이에요. 만약 얘가 여기서 꼬리를 안 잡고 보합을 치고 올랐다 들어왔다면 중간 지점에 이 중간 지점에 5% 수익권을 먹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더 이상 못 갈 친구라면 그냥 꼬르륵 하겠죠. 그럼 이 5%권으로 마무리 돼버리겠죠. 꼬리에서 잡았다면 꼬리에서 잡아서 보합까지 갔다면 그래도 5, 6% 시가까지 갔다면 그래도 한 10% 정도 이상은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시가를 돌파한 시점을 마지막 타점으로 잡았을까? 여기서 말 돌파를 못하고 가면 그수로 끝이거든요. 오늘 하루의 매매는. 하지만 만약 이 시가를 다시 돌파해서 간다면 새로운 세계를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그 가능성에다가 우리는 베팅을 하는 거죠. 요 밑에 수익은 안 먹어도 좋다. 요 밑에 10%는 안 먹어도 좋다. 우린 요 위에 열려있는 새로운 신세계 수익을 보겠다. 오늘 수익만 아닌 내일 수익까지. 또 잘 되면 그 다음날 수익까지 보겠다에 우리는 베팅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나름대로 수익은 나왔습니다. 한 12, 3%? 그 정도는 나왔습니다만 생각만큼의 큰 수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까지 채워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마인드로 공략을 함으로 해서 돌파 매매는 많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주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밑에 손을 안 대려고 했냐면 금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휴가 끝난 시점이고. 그래서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또 다시 금요일날 다시 기술주가 다시 간다. 그러기에는 지금 월말로 넘어가는 구간인데 이제 20일이 넘어가는 구간이고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요 밑에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만일에 1일에서 10일 안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반드시 꼬리를 잡으러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추축과 일축의 차이점에서 매매의 타점이 다 틀려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또 그런 추축과 일축은 또 지수의 흐름에 또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또 공략 판단을 하게 되고 공략 타점을 찾게 되고 또 공략에 대한 어떤 근거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죠. 현대ADM은 큰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12, 3%면. 하지만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방향 속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잘 됐다면 그 다음에 수익도 볼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나쁜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현대ADM 그래도 10% 이상 수익 줬으니까 감사한 거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오전 2시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오전 2시간 방송을 하고 뭐 유튜브 라이브 팀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2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참여해서 같이 매매를 하는데 오전 방송이 끝날 때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후장에는 쓸데없는 잡스러운 매매를 하지 말고 우리가 오전에 진행했던 종목들 우리가 추적했던 종목들 관리 대응만 해줘도 다른 어떤 종목을 하는 것보다 밥값은 다 챙겨간다라고 항시 늘 말씀드리거든요. 아로마티카 같은 경우에도 딴짓하지 말고 그냥 우리 종목만 가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우리 기준점을 깨고 내려갔다고 해서 그냥 보내지 말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살아나는 애를 하면 되거든요. 아로마티카는 아침에 파동을 줄 때는 여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른 종목 많이 바쁘니까 눌림을 기다렸는데 타점을 약간 14,300 이 정도에서 이제 한번 보자고 했는데 깨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다시 또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당시 이 타점에서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다시 눌림을 준도 여기도 또 13,000원 다시 한번 더 주잖아요. 또 들어가는 거죠. 이 두 번만 매매해도 거의 15% 이상 수익은 났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8% 수익으로 제가 정리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두 번 정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팀 우리 코어 팀들은 사무팀들은 뭐 경력자가 돼 놓으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뭐 말을 하나 잘하지만 유튜브 팀들은 이런 스타일 매면 잘 기억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잊지 마세요. 오후장에도 우리의 기준점만 잘 보고 있으면 뜻값은 반드시 생긴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삼양 애시캠은 가장 극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단지 시간축이 좀 짧았다는, 앞으로 당겨졌다는 그 차이죠. 삼양 애시캠은 미리 보는 승부지도 제가 올려놨던 종목이었고, 어차피 이슈가 있는 날은 봐줘야 되니까, 무전 걸리라 이슈가 50%니까 뭐 관심을 가지면 하죠. 아침에 우리 시초가로 먼저 공략이 됐지 않습니까? 위에서 한 10% 가까이 벌써 첫 번째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2%대에서 12%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못 먹어도 8에 10% 정도 나오지요. 근데 다시 내려와 버리잖아요. 다시 지자리라. 그럼 당연하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당연하게 또 보는 거죠. 오늘 고점이 몇 프로입니까? 22.8%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두 분만 매매해도 수익률이 30%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개꿀 수익이 개꿀. 왜냐면 매매가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싸고 찢고 먹고 여기 파동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왜 이런 종목에 아침 시초가 종목 우리가 이런 세탈 이슈가 붙어있는 종목을 자꾸 신경을 쓰냐 하면은 그냥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진짜 치질나게 싸우거든요. 죽이니 살리니 막 뭐 갈 듯 하다가 죽고 갈 듯 하다가 죽고 또 죽을 듯 하다가 살고 막 이래 한단 말이죠. 근데 이슈가 붙은 종목들은 한 번에 파동이 딱 잡아주고 두 번째 파동을 딱 잡아주면 사람들 다시 한번 그 파동을 더 수급이 들어오면 금방 올라간단 말이죠. 삼양의 시캠은 우리가 아침 시초가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진행이 됐던 종목이라 두 번째 수익도 아주 잘 챙기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물론 신경 안 쓴 사람들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거 막 본다고 하다 못할 수도 있겠죠. 자, 삼양 애시캠도 간단하게 두 번 매매에 30% 정도니까 못 먹어도 절반만 먹어도 15% 아닙니까? 앞에 10% 뒤에 5%만 먹어도. 근데 뒤에 5%만 먹겠나요, 구조가? 그렇지는 않죠. 삼양 애시캠 30% 수익이면 감사한 겁니다. 다음은 SK이터닉스입니다. SK이터닉스는 넥스트 거래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준동을 일으키고 내는 낸데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시 넘어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넥스트 거래소에서 이미 이제 이터닉스를 몇 번이나 공략하려고 계속 시끌을 보습니다만 타점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규장으로 그냥 넘겨서 보자 하고 제가 일단 놔둬버리고 넘어와서 아침에 시초가 공략으로 보게 된 종목입니다. 땡 하자마자 그대로 바로 올라갔죠. 수익률은 10%까지는 안 줬어요. 8% 정도. 시가가 10.9%에서 고가가 20몇 %까지 가서 한 8% 정도 준 것 같아요. 하지만 대체 거래소에서 넥스트에서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더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대체 거래소는 빠르잖아요. 속도가 자락 바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가를 빨리 잡지 않으면 대응이 힘들어요. 그래서 좋다라고 느끼면 벌써 8에서 10% 획 올라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참 매매 어렵죠. 그래서 이터닉스는 그래도 대체 거래소부터 추적을 해왔고 정규장에서 시가를 보고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시초가 트레이드를 진행했던 종목이라 마인드가 잘 갖춰진 상태로 해서 편안하게 진행이 됐다 싶어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런 건 놓치면 안 되죠. 수익을 떠나서. 트레이딩 가이드 잠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신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동영상 어느 동영상이라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입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멤버십 가이드 창이 나타나면서 멤버십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한문 라이브 트레이딩을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같이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트레이딩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문의할 점은 그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그 점을 참조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매매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시점이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멈칫할 줄 알았는데 그 예상은 전혀 상상 외를 깨버렸죠. 지수는 정말 요즘에 완전 무인전차입니다. 그냥 막 콧불수처럼 달리죠. 대단하고 대단한 시절을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자들이나 저 밑에 정손자나 이런 애들 그 5천 시대에서 뭐했냐 물어보면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하세요. 정말 대단한 시절을 지금 가고 있고, 아마 트레이딩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게 참 5천이라는 시대라가 좀 6천도 이제 볼 텐데 정말 얼마만큼 부피가 큰지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잘 달려갈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금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약간 좀 더 끈적하게 트레이딩 함으로 해서 최대의 극대화를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을 잘 구사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이 받쳐줄 때 잘해야 되죠. 자, 보유 종목은 체립으로 일단 점상 공략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그렇게 물량은 다 받았죠. 물량이 240만 주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종목은 크게 가지를 못하는데 일단은 물량 받았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유튜브 아이오는 아까도 말했지 목요일날 수익을 30% 안고 상가로 붙여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또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승파워텍도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추적을 했던 종목이라 잘 되도 못되네 또 월요일날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좋은 수익 주면 좋겠지만 안 줘도 그러려니 해야 되죠. 상매매는 항시 마인드를 편안하게 가져야지. 밤에 잘 때 빌딩을 한 100채나 졌습니다. 이 상매매 초기 상매매 하는 사람 보면 잠을 잘 때 내가 오늘 한 종목을 보유라고 거기다 2천만 원 5천만 원 집어넣고 잤다. 자면서 내일 10% 주면 얼마고 5% 주면 얼마고 20% 주면 1천만 원인데 어쩌고 이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로 출발하는지 보합으로 이러면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중내산해하고 그래요. 절대로 상매매는 마인드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자, 광동제약도 일단 다시 수익을 챙기고 또 상매매를 진행 중이니까 또 보도록 하죠. 그리고 미래에셋생명 손해보험 쪽에서는 원래가 미래에셋생명이 제일 먼저 상가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풀어졌다가 다시 상가 들어왔는데 그 약간 풀어진 시점에 롯데 손보가 살짝 자리를 차고 얼른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1, 2등을 다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래에셋생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총 한, 둘, 셋, 넷, 5종목을 보유하고 가니까 월요일 흐름 보면서 하도록 하죠. 자, 시장은 항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나타냅니다. 매매가 갈수록 좀 더 스피드해지고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델롬은 대폭되고 델롬은 그 다음날 마이너스 툭 떨어지고 아주 태세 전환이 빠른 시대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트레이딩 전략을 한 번 더 잘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말인데 잘 쉬시고 월요일날 또 이 시장과 다툼을 벌여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